불륜 상대 남편이 너무 쿨해서 당황한 외도. 제 아내랑 만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남자는 웃고 있었다. 화난 것도 분노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틀렸다는 것을. 주먹이 날아올 거라 생각했다. 욕설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렇게 쿨한 반응은 상상도 못했다. 이건 더 무서웠다. 비밀로 시작한 불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32살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니, 평범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의 이름은 서연. 35살, 나보다 3살 많았다. 회사 협력사 담당자로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심장이 뛰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맡게 된 김서연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프로페셔널했지만 어딘가 슬픈 느낌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게 그녀의 매력이었다. 처음엔 정말 업무였다. 회의하고 자료 주고받고 진행 상황 체크하고. 그런데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에 간단히 술도 한잔하게 됐다. 과장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아, 아직이요. 김 대리님은요? 저는 했죠. 그 대답에서 뭔가 느껴졌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남편분은 뭐 하세요? 사업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요즘 통 얼굴을 못 봐서. 씁쓸한 미소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다. 남편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롭죠. 엄청. 그래서 이렇게 야근도 하고 회식도 참여하고 그래요. 집에 가봐야 혼자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기회처럼 느껴졌다. 나쁜 놈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하나.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 회식을 했다. 둘이서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김 대리님도요. 다음에 또 같이 일하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안 볼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눈빛이 달랐다. 그건 김 대리님 마음 아닐까요? 만나고 싶어요. 직진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저도요. 그렇게 시작됐다. 불륜이. 외도 상대의 가정 존재. 처음 한 달은 꿈만 같았다. 서연은 내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성숙했고 배려심 있었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다. 그녀는 남편이 주말에도 일한다고 했다. 나는 혼자 사는 오피스텔이 있었다. 여기 아늑하네요. 그녀가 내 집에 처음 왔을 때 말했다. 좁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아요. 부러워요. 저도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럼 이혼하시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그게 쉽나요? 결혼은 쉬워도 이혼은 어려워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다. 죄책감?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그녀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이었다. 여보세요? 응, 지금 회사. 아니, 야근 중이야. 왜? 응, 알았어. 들어가면 연락할게. 전화를 끄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다. 남편분? 응. 오늘 집에 온대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녀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침대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으로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어딘가에 그녀의 남편이 있고 어쩌면 가정이 있을 텐데. 하지만 다음 주말 그녀가 다시 연락했고 나는 또 만났다. 중독이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가 말했다. 과장님,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언젠간 들키겠죠? 그럼 이혼하고 저랑 같이 살까요? 진심으로 한 제안이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제 명의로 된 게 많아요. 재산도 엉켜 있고 이혼하려면 복잡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이랑 결혼할 자신도 없어요. 미안해요.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것 뿐인지도 몰라요. 그날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하지만 일주일 후 서연이 먼저 연락했고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별할 용기가 없었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들킬까 두려운 만남. 4개월째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우리는 점점 대담해졌다. 처음엔 외곽의 조용한 식당만 갔는데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서연은 태연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와 강남역에서 마주쳤다. 오, 과장님? 여기 웬일이에요? 아, 그냥 친구 만나려고. 혼자요? 아, 저기 여자분이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요? 동료가 서연을 봤다. 심장이 철렁했다. 아, 협력사분이에요. 업무 미팅 중이었어요. 아주 말해도 일하시네요. 고생이다. 가까스로 넘어갔다. 하지만 서연은 화났다. 왜 그렇게 당황해요? 그게 더 의심받아요. 미안해요. 그냥 놀라서. 과장님, 우리 관계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이혼도 못하고 당신한테 떳떳하게 소개도 못할 여자잖아요. 서연이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제가 예민했어요. 요즘 남편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자꾸 제 일정을 물어봐요.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뭐 하냐? 의심하는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우리는 한동안 조심하기로 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하기로. 하지만 일주일도 못 버텼다. 서로가 그리웠다. 이번 주말에 봐요. 조심스럽게. 어디서요? 제가 아는 조용한 펜션이 있어요. 거기로 가요. 5개월째 우리는 1박 2일 여행을 갔다. 처음이었다.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 아무도 우리를 몰랐다. 거기서만큼은 우리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행복해요. 서연이 내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요. 이런 게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말을 끝내지 못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펜션을 나서는데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에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응? 지금? 친구랑 있어. 대학 동창. 응, 춘천. 왜? 알았어. 내일 들어갈게.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다. 뭐래요? 어제 저녁에 집에 왔었대요. 근데 제가 없었다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전화 왔었어요? 응. 우리 그때 우리는 핸드폰을 꺼두고 있었다. 어쩌죠? 일단 진정해요. 친구 만났다고 하면 돼요. 근데 확인하면 어떡해요? 최대한 연기 잘해야죠. 그날 이후 서연은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 일주일, 2주일. 불안했다. 들킨 걸까? 불륜 상대 남편과의 조우. 3주가 지나서야 서연에게 연락이 왔다. 미안해요. 요즘 남편이 계속 집에 있어서. 괜찮아요. 무사한 거죠? 응. 아직은. 근데 과장님,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당분간 만나지 말까요? 그래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길지 몰랐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과는 업무상 연락만 겨우 주고받았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답답했다.
그리고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누군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김민준 과장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다. 누구세요? 아,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김서연 씨 남편 최준호라고 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제 아내랑 만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상과 다른 반응. 숨이 막혔다.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주먹이 날아올까? 고소당할까? 회사에 알려질까? 하지만 최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어떻게? 아내 핸드폰이요. 몰래 봤죠? 나쁜 남편이죠? 하. 웃음이 섬뜩했다. 저는 변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6개월 동안 만나셨죠? 주말마다. 강원도 펜션까지 가셨더라고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잘못이요? 뭐가 잘못인데요? 최준호가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부인과 그런 관계를. 아, 그거요? 최준호가 웃었다. 그건 괜찮아요. 네? 내 귀를 의심했다. 괜찮다고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무슨? 제가 과장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싸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최준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제 아내 어때요? 괜찮죠? 예. 서연이요. 예쁘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근데 요즘 좀 외로워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죠. 그래서 누군가 필요했나 봐요.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아내가 좀 밝아졌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다. 저 그럼 화 안 나세요? 화요? 왜요? 부인이 저랑. 아, 그거요? 최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바람 피우거든요. 놀라셨죠? 하. 사업한다고 핑계대고 거의 2년째 다른 여자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비기는 거죠.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이요? 네. 제 아내 잘 좀 챙겨주세요. 저는 바쁘니까. 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이에요. 과장님 착한 사람 같던데. 우리 아내한테 잘해주실 것 같아서. 최준호가 명함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호텔비? 밥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쳤어요?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커졌다.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혼할 생각 없고 우리 아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이대로 살아야죠. 근데 아내가 외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쿨한 태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뭐가요? 최준호가 태연하게 물었다. 부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잘못이죠. 그럼 지금까지는요? 과장님도 제 아내 만났잖아요. 그건 괜찮고 제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 과장님 위선 떨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은 배 탄 거예요. 저는 사랑해서. 사랑이요? 유부녀랑 몰래 만나는 게 사랑인가요? 냉소적인 말투였다. 제가 보기엔 과장님도 그냥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핑계예요. 가슴이 답답했다. 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나요? 아니요. 과장님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래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봐요. 다들 현실을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놀이예요. 외로움을 달래는. 최준호가 일어섰다. 과장님, 제가 화낼 거라 생각했죠? 주먹질할 거라 예상했죠? 네. 그게 더 편하죠? 죄책감을 느끼기엔. 근데 제가 이렇게 쿨하게 나오니까 더 불편하시죠? 전곡을 찔렸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아내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이혼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제 아내랑 결혼해요. 제가 이혼해 줄게요. 못하시죠? 겁나니까. 괜히 인생 꼬일까봐. 그냥 지금처럼 재미만 보고 싶은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준호가 명함을 다시 내 손에 쥐어줬다. 생각해보세요. 제 제안. 솔직히 과장님한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죄책감도 덜고 계속 만날 수도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요?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저도 제 여자도 우리 아내도 과장님도. 이게 행복인가요? 그럼 불행해요? 과장님, 지난 6개월 불행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가보겠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최준호는 그렇게 떠났다. 여유롭게 웃으면서.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외도보다 불편한 분위기.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준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선 떨지 마세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서연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죄책감을 덜어냈다. 하지만 정작 결혼해달라는 그녀의 말에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어딘가 안도했던 것도 사실이다. 책임지기 싫었다. 그냥 지금처럼만 계속되기를 바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과장님, 남편 만났다고 들었어요. 응, 미안해요. 제가 핸드폰 관리를 잘못했어요. 괜찮아.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최준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역시 그러네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요? 알죠. 2년 전부터. 왜 이혼 안 했어요? 복잡해요. 재산 문제도 있고. 솔직히 이혼하고 나면 제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남편이 사업은 제 명의로 하고 빚은 본인 명의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혼하면 혼자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과장님은요? 저랑 결혼할 거예요? 서연 씨. 아니죠. 안 하고 싶죠. 솔직히 말해요.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요. 거짓말하지 마요. 안 미안해 하잖아요. 서연 씨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냥 외로움을 채우는 관계예요. 최준호의 말과 똑같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남편 제안대로 할 거예요? 그건 솔직히 편하긴 해요. 죄책감도 없고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뭐가요? 원래 우리 관계가 정상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다. 한번 만나요. 이야기해요. 알았어요. 불륜의 민망한 종료. 주말 우리는 평소 가던 호텔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다. 과장님. 응. 우리 이거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래요. 남편이 인정해준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래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뭐 했을까요? 지난 6개월. 놀았죠. 외로움을 달래면서. 맞아요.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남편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원래대로. 남편도 저도 각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죠. 그게 행복해요? 행복은 아니지만 불행하지도 않아요. 익숙해요. 서연이 커피를 마셨다. 과장님도 좋은 사람 만나요. 제대로 된. 서연 씨도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근데 과장님은 아직 젊잖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끝이네요. 응, 끝이에요. 서연이 일어섰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서. 나도요. 행복하세요, 과장님. 서연 씨도.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돌아보지 않고. 나는 자리에 남아 빈 커피잔을 바라봤다. 6개월의 불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드라마틱한 이별도 눈물도 격한 감정도 없었다. 그냥 끝. 최준호가 맞았다. 우리는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냥 외로움을 달랬을 뿐. 관계의 허무함. 한 달이 지났다. 서연과는 업무상 연락만 가끔 주고받는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수고하셨습니다, 김 대리님. 네, 과장님도요. 끝. 가끔 그녀가 생각난다. 하지만 그리움은 아니다. 그냥 신기한 경험이었다는 생각. 회사 후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다. 과장님, 제 친구인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29살이요. 과장님보다 3살 어려요. 소개팅을 나갔다. 여자는 밝고 예뻤다.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오빠는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별로. 저도요. 그래서 서툴 거예요. 그녀가 웃었다. 깨끗한 미소였다. 데이트를 하면서 느꼈다. 이게 정상이구나. 숨길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관계. 서연과 함께 했을 때는 항상 불안했다. 들킬까봐, 끝날까봐, 누군가 볼까봐. 하지만 지금은 편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연을 봤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었다. 최준호. 둘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웃으면서. 저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모르겠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아내도 외로움을 달래고 그러면서도 함께 사는 것. 이상하지만 그들에겐 그게 익숙한 거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걸어갔다.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영화 볼래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불륜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제대로 된 에필로그. 6개월 후. 나는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와 사귀고 있다. 순조롭다. 그녀의 부모님도 만났고 내년쯤 결혼 이야기도 나왔다. 회사에서 서연을 마주칠 때가 있다. 어색하지 않다. 그냥 동료일 뿐. 과장님, 요즘 좋아 보여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서연 씨도요. 저요? 뭐가요? 편해 보여요. 그런가요? 그냥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행복하세요, 과장님. 진심으로. 서연 씨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정상적인 연애를 향해. 서연은 익숙한 불행 속에서. 불륜이 주는 짜릿함은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과 죄책감은 오래갔다. 최준호의 쿨한 반응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화를 내고 때리고 욕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확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너무 쿨했고 현실적이었고 솔직했다. 그래서 더 깨달았다. 우리의 불륜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책임지기 싫은 비겁한 관계였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허무해졌다. 그리고 끝났다. 민망할 정도로 허무하게.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사랑은 숨기지 않는 것, 떳떳한 것,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편안한 것.
분류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